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제 네이버에 들어와서요. 이 부동산을 딱 눌렀는데요. 이게 이제 검단 신도시 이런 것 좀 보고 싶어가지고 눌렀거든요. 근데 이상한 뉴스가 뜹니다. 오늘의 뉴스. 그래가지고 빌라의 신, 돈 한 푼 없이 1277세, 7채, 1277채를 보유한 빌라의 신이 전세가, 매매가, 무갭 투자로 청년과 신혼부부 전세금을 떼먹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나쁜 집주인 공개법이 발의됐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이게 잘 안 된다나 봅니다. 그러면 이 무갭 투자가 뭐냐? 이 무갭 투자가 뭐냐면요. 이 집값이 3억 5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3억 5천인데 전세가가 3억 5천이에요. 이게 무갭 투자입니다. 돈 한 푼도 없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집을 사냐? 이 건물주가요. 이 이제 분양 정보를 내죠. 이거 우리 건물은 전세 전용 건물이다. 근데 한 칸에 3억 5천이다. 그리고 광고를 내요. 광고를 내고 이제 막 분양업자들한테 쫙 뿌리겠죠. 그러면서 이 건물주 그 수법이, 사기치는 수법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 부동산마다 다 광고를 하면서 우리 집값이 3억 5천인데 이 수수료를 3,500을 한 칸 파는데 3,500을 주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팔아봐라. 그리고 건물주가 광고를 해요. 부동산마다 다 막 뿌리죠. 그러면은 부동산들이 전세 찾는 사람들한테 이제 막 영업을 하는 거죠. 영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냐. 새 건물 깨끗하고 아주 좋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주가 직접 분양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여기로 이사하게 되면 이사비랑 뭐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게 많다. 이제 이 부동산에서는 하나 팔면은 3,500이 남아요. 그러면은 이사비 끽해봐야 뭐 2, 300인 거 아닙니까? 2, 300 내가 쓰겠다 이거야. 이사비 무료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이사 오세요. 그리고 꼬시는 거죠. 그럼 여기 저같이 어리버리하고 그런 사람들은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런 건데 잘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현재 지금 연세가 89세인데요. 평생 사기만 당하고 사셨어요. 그 마음이 약해셔가지고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잖아요. 지갑하고 옷하고 다 벗어주고 옵니다. 이 정도로 마음이 약해서요. 지금 89세인데도 저 건강하신데 이렇게 마음이 여려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혹 해가지고 거기도 콜라당 넘어가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저도 사기를 잘 당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뭐 남이 보면 벌써 딱 보면 저 사람 어리버리하네. 이게 딱 느껴져요. 제가 저만 봐도 그냥 한 1분 만에 딱 느껴집니다. 그래가지고 저 아버님 보면서 돈 거래를 아예 안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건 친구건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나 돈 거래 안 한다. 딱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왜냐,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이 친구들 급할 때 이렇게 돈 꿔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돈 꿔주고 그러면은 달라 소리를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냥. 쟤는 돈 꾸면은 그냥 안 줘도 아무 소리도 안 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당해봐야 뭐 몇천 원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오니까 나는 이거 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하고 돈 거래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딱 까놓고 얘기해요. 나는 이거 돈 거래, 우리 아버지가 꿔달래도 안 꿔지니까 아예 나한테 꿔달래 소리 하지 말라고. 급해서 뭐 10,000원 정도는 그냥 준다 이거야. 안 받을 생각 않고 급한 돈 있으면 주는데, 뭐 주면은 고맙고 안 줘도 그만이고 그거지. 그러니까 큰 돈, 이거 10,000원 넘어가는 큰 돈 같은 거는 아예 나는 우리 아버지도 돈 거래 안 하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고 딱 잘라버려요 그냥.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소름 돋아요. 저는 소름 돋아.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조금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은 뒤지든 말든 관심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섬찟하더라고요. 저도 항상 바쁘니까 공부하고 뭐 회사 다니고 뭐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바쁘니까 평소에는 이런 뉴스 보면은 아 그런가 보다 뭐 누가 어떤 놈이 또 사기 왕창 쳐먹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지금 제가 검단 신도시에 여기 청약에 당첨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무슨 계획을 뭐 몇 년 전부터 세우고 막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 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평소에 아파트 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 책 보고 막 그래 공부하다 보니까 아 청약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청약홈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청약 통장이 제가 갖고 있는 게 옛날에 엉격결에 부인 거랑 2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청약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청약 통장이 여기 안 맞다고 나와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무주택 세대만 하는 청약이래요. 청약 통장이래요. 근데 이 가입 기간을 살리면서 여기 민간 청약 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여기 102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제일풍경채 1차가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분양했는데 회사 다니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이거를. 그런데 그래서 아 이거 자주 들여다봐야겠구나.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놨어요. 청약홈에다. 그랬더니 알람이 오는데 여기 이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제 가족 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족 동의 미리 다 받아놨고, 그리고 이제 청약 연습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걸 또 몇 번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여기 제일 풍경채 2차가 또 하루 전날 했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포기했습니다. 왜냐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거 떨어지면 예비 입주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는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민간 참여 99형 그거 했는데 탈락자가 35명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10%는 안 되지만은 이 청약홈 초창기에는 헷갈려가지고 이 탈락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놓치면은 청약통장도 못 쓰고 이제 쓸 수는 있는데 이게 타격이 큽니다. 이게 놓치면은. 그리고 요즘에는 꼼꼼히 다들 하시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하여튼 엉격결에 이게 청약이 당첨이 됐어요. 청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주담대 이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받으면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이사를 해야 돼요. 일로 이사를 해야 되고 6개월 이내에 내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걸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 집 팔고 딱 맞춰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상치 않은 일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늙으면은 노파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노파심.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자꾸 하는 거죠.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 동네에 60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수염도 길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완전히 저 지금 8, 90대의 할아버지랑 비슷했어요. 옛날에 60대가. 그러면 지팡이 짚고 딱 길을 동네에 딱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어유 어르신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인사 꾹 보이고 존경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할아버지들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인사하고 존경하는 분 없잖아요. 아예.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 이 노인네들이 옛날에는 저기 연륜으로 젊은 사람들을 항상 가르쳤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지금은 노인네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맨날 배우지 뭐 물어보지 도움을 받지 도움을 주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경을 안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젊은 분들이 좀 까칠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말도 잘 정겹게 안 하고. 그래도 나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걸 좋아해요. 왜냐? 배울 게 많거든요. 젊은 분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저는. 그래서 대우가 좀 섭섭해도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끼웃거립니다. 그래서 자꾸 한마디라도 더 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 왜냐? 젊은 사람들이 엄청 똑똑하거든요. 배울 게 많아요. 제가 가르쳐 줄 건 별로 없어요. 너무 똑똑해서. 아유, 또 이 말이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의 신이 1277채, 77채를 갖고 있는데 이 전세 사기 수법이 어떻게 되냐. 이 사람 돈 한 푼도 없이 1277채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사람이 서울에서 김포, 부천으로 해서 인천으로 옮기면서 이 무갭 투자를 했답니다. 무갭 투자가 전세금하고 집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입자가 이제 그 전세금을 3억 5천을 들고 전세 계약을 하러 왔어요. 그러면 건축주는 없답니다. 건축주는 얼굴도 못 보고 부동산업자랑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 상식적으로 이 법적으로 뭐 어려운 거 다 정부 다 파악해가지고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그 매매 그 수수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세 계약을 딱 했는데 해자마자 집주인이 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권씨라는 사람인데 이 권씨라는 사람으로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건물주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입자한테 돈을 3억 5천을 받아서 요 건축주한테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돈 한 푼도 안 갖고 집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집이 떨어지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느냐. 세금 체납을 하는 거예요. 세금 체납. 요놈이. 요 나쁜 요 권씨라는 요놈이 어떻게 하냐. 이 세입자 돈을 받아가지고 일로 줘요. 그러면 이거를 한 집만 사는 게 아니라 수십 채를 사요. 수십 채를 사고 그러면 이제 집을 사면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양도소득세랑 종부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안 내요. 안 내면 세무서에서 독촉을 해줘. 근데 이 사람은 사는데도 일정치가 않고 막 대포통장 이런 것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서도 안 내는 거예요. 일부러 안 내면은 세무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세금 체납으로 이 사람의 재산을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에 붙이면은 이 사람이 그 주소 이전 같은 거 다 해놨어. 확정일자 같은 거 다 해놨어도 먼저 했어도 이 세금이 1순위가 됩니다. 그럼 경매에 붙여가지고 세금 띄고 뭐 띄고 하고 나중에 이거 전세금을 돌려줘도 최고로 많이 받아야 80% 받는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케이스예요. 80%라도 찾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다닌답니다. 이게
한 사람이 1277채입니다, 이게. 빌라의 신이라는 이 권씨. 근데 이 사람이 또 팀이 4명이 있답니다. 뭐 분양 담당 뭐 해가지고 팀이 4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4명이 하고 있는 게 그 오피스텔이 3000채 이상이 된답니다. 오피스텔, 아까는 빌라 1277채인데 오피스텔이 또 3000채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분양대금의 10%를 분양 수수료로 막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100억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우리나라 그 사형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놈은 저는 사형시켰으면 좋겠어요. 본보기로. 이런 짓 하면은 사형시키니까 다른 사람들 하지 말라, 못한다. 이렇게 본보기로 사형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거 세입자들 막 그 젊고 똑똑한 사람들 막 그 당해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 이 방송에 보니까 와 진짜 이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 저도 이거 저기 입주하기 전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월세로 살려고 그래요. 이거 보니까 끔찍합니다, 이거. 내가 당하면 진짜 이 나이에 당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끔찍합니다. 근데 이게 권씨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이게 총, 이 당한 게, 그러니까 50채 이상 무갭 투자자가 81명이나 된답니다. 지금 조사를 KBS인가 그 방송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갭 투자자 50채 이상 된 사람만 81명이나 된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피해본 그 빌라나 이런 게 서울 경인 지역만 17,000채 이상이 된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 크기예요, 이게. 이거 17,000채면은 이거 근데 이게 옛날에도 이런 빌라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이 건물주가 건물을 지면서 나는 이거를 한 3억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건물을 빌라를 짓잖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 정도 냉겨 먹을 거 다 챙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 분양업자한테 넘겨요. 이 건물을. 아예 넘기는 게 아니라 야 니네 이거 분양 좀 해봐. 잘 해봐. 근데 전세로 3억 5천 정도 전세를 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거를 3억에 팔라고 그랬는데 3억 5천에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초보자들은 이 건물 이 집값이 대충 얼마쯤 되냐 이걸 몰라요. 이 사람들도 이제 막 안개를 뿌리겠죠. 이 집값을 이제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에 집값을 안 올리죠. 상황 파악을 못 하게끔. 이 집은 새 건물로 이쁘게 줘놓고 이제 분양업자들이 3억 5천에 전세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3억만 받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니네 알아서 해. 그러면 이 세입자한테 3억 5천 받아가지고 3억을 여기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부동산 이런 데다가 뭐 하나 소개시켜주는데 1,000만원 주고. 그래도 남는 거죠, 이 사람은. 남고 이제 집이 어떻게 되든 뭐 경매로 넘어가든 이 사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간다 그래도 전세금 돌려줄 돈은 없어요. 벌써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항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거 그냥 사서 사시든가 알아서 하시라고. 이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2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거는 남일 같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아주 심각하게 본 사건이었고요. 그 KBS 시사멘터리 추적이라는 빌라의 신이라는 프로에 이거 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제 공부한 내용은 올릴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전세를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별히 주의해가지고
이 전세 보증보험 허그라는 데서 전세 보증보험을